첫 번째는 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영어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영어는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 나에게 영어가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한다 이런 거 말고요. 지금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 목표, 그리고 정말 필요한가? 이런 why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또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학교를 다니거나 뭐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영어 공부하는 건 선택이 아니죠. 하지만 학교가 끝나고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는 사실 선택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아요.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진 않거든요. 하지만 하고 싶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나에게 영어가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진실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으시고 또 긍정적인 답을 찾았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자해야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미드를 이렇게 보기만 한다고 영어가 느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도 써야 되고요. 돈도 써야 하고 또 나의 에너지, 집중력 이런 것들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투자한 것에 따라서 나의 영어 실력이 나중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겠죠. 내가 비싼 돈을 들이고 내가 돈을 많이 쓰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친구들 만나는 대신에 시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영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또 관찰력을 길러라는 건데요. 아기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볼 때는 참 신기하고 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하는 말, 몸짓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따라하죠. 아이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을 배우고 이제 학습을 해가고 또 익혀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 베이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배운다는 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모르던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세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말톤을 쓰고 제스처를 쓰고 눈빛 교환을 어떻게 하고 의사소통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나는 성인이니까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베이비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보시고 또 집중해서 보시고, 뭐 원어민 선생님과 공부하신다면 또 원어민 선생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시고, 미국 드라마를 볼 때도 미드나 영드 이런 것들을 보실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관찰력 있게 보셨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어는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듣고 말하고 뭐 쓰고 읽고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뇌신경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쓰는 거거든요. 잘 보기 위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눈을 신경을 집중을 해서 보시고, 또 말할 때도 입 근육을 잘 움직여야 되고 글을 쓸 때도 손으로도 써보고 하면서 내 몸의 영어를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바디랭귀지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몸으로도 체화를 해보면서 느껴야지 이게 언어라는 거 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눌렀을 때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Hi, how are you? 했을 때 Fine, thank you 라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영어처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영어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세상은 굉장히 편리해졌고 정말 많이 공부할 것들이 여기저기에 깔려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TV를 켜도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관에 가도 또 여러 가지 헐리우드 영화나 뭐 외국 영화들을 볼 수 있고 집에서도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시험 영어를 한다면 또 그런 것들 자체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팁과 툴인데요. 미드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미드를 한번 보고 눈으로만 보고 아 재밌다 이렇게 하고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미드를 보면서 아 이번에는 내가 얼마나 아는지 이해를 해보고 아 이게 원어민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는구나 알아가고 그 다음 한 번 더 보면서 아 이건 잘 안 들렸었는데 아 이런 뜻이 있구나 배워가고 또 사전을 찾아서 이 모르던 뜻을 알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이 스크립트를 찾아서 말로 해보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자료를 두고 공부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나중에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네이티브에 대한 정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티브 영어, 원어민 영어, 완벽한 영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담감 때문에 영어를 하기를 주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렇다면 원어민처럼 하는 게 좋은 건가? 잘하는 건가? 이런 걸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가부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원어민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그들의 문화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고 경험을 통해서요. 그들은 거기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의 유창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사실 원어민처럼 된다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10년, 20년 그 사람들과 부대끼고 같이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문화를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영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통하는 영어, 내가 말했을 때 이 상대방이 내 영어의 의미를 제대로 정확하게 오해 없이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자신만의 의견을 주고 계속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콩글리시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세컨더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의지가 있고 내가 잘하고 또 내가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홉 번째는 심리, 자신감, 멘탈, 마인드셋에 대한 거예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생각도 있어야 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 또 자신감도 있어야 할 거예요. 영어로 말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 말을 해도 될까? 아, 내가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을 하고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어색했던 것도 익숙해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어색했던 부분들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또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어색해 보이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훨씬 좋아지게 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될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연습을 하고 학습하는 데 쓰다 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게 돼요. 10번째는요, 영어 학습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어랑 운동은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열정만 있다고 축구를 잘하진 않아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축구를 어느 정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 또 축구에 대한 스킬, 또 여러 번의 경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노하우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축구 짱 될 거야 라고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서 해야 하고, 이 발전 단계가 어쩔 때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발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으셔야 할 겁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